사람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가지고 이제 제3자죠, 제3자. 제3자로 하여금 시인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고수는요, 이 사람을 욕해. 자기가 들고 와놓고. 욕하면서 정당성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야, 우리 회사 사정도 모르면서, 실정도 모르면서, 우리 회사 개똥도 모르면서 막 시를 얘기하네. 그런데 그 사람 얘기 중에서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오히려 회장님께서 주장하신 의미에 대해서는 시 주장이 오히려 더 확실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면서 사람을 욕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 사람을 설득해내는 거예요. 이게 고수예요. 이해가시죠? 하수와 고수의 차이. 그래서 대인 영향력에 이거 보시면은 1레벨은 그냥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고 2레벨은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복수의 방법을 활용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거예요. 3레벨 정도 되니까 이런 말 하면 얘의 반응 어떻게 하지? 얘들 관심은 뭘까?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고 진짜 4레벨은 제3자나 상호작용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전략을 작성하고 자신의 의견의 지휘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4레벨, 이게 고수예요. 정말 경영자는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자기 의견을 크고하려면 여러분들은 고수 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야만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한테 큰 변화는요. 그러나 제3자를 활용하면 나는 수천 명, 수만 명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고수예요. 그게 진짜 경영자예요. 어쨌든 이 대인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문제는 대인 영향력은 나름대로 측정도 되어지고 가능한데 참 면접과가 알 수 없는 게 대인 이해력이에요. 대인 이해력. 개발도 잘 안 돼요. 개발이요. 진짜 개발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상대편의 그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 목소리 톤, 음성, 그것만 딱 듣고도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발걸음 소리만 듣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LG전자의 콜센터에서 제가 컨설팅 했는데, 콜 인바운드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안쪽으로 그려오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쪽으로 그려오는 대부분 크레임 전화예요. 아웃바운드는 뭐냐면은 판매 촉진하는 전화거나 돈 받는 전화거나 뭐 고객 AS 했는데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전화인데, 아웃바운드는 크레임이 그릴 게 없고 내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인바운드는 대부분 고객 상담 크레임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 대한 전화인데 맨날 사고 몇몇 예식으로 울고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연하고 이카리가 막 우는 거지. 그죠? 그럼 이 새끼야 같이 욕하는 여기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영양진단을 했어요. 해가지고 대인 이해력이 높은, 그러니까 80명 전체 중에서 50명 정도가 이제 크레임 담당한, 40명 정도가 43명인가? 한 절반 정도예요. 크레임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대인 이해력이 높은 직원들은 인바운드, 그러니까 크레임 전화 쪽으로 보내고, 말 잘하고 대인 영향력이 높은 직원들은 아웃바운드, 판매 쪽으로 보냈는데, 판매율이 40%나 높아졌고, 크레임 상담 만족도가 70%나 높아졌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영향만 가지고 잘 싹 바꾸던데. 심지어, 대인 이해력이 높은 어떤 여직원을 같이 욕하는 거예요, 고객하고. 그러시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저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런 거 참 안 됐다고 생각. 같이 욕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직원 바꿔 달래 오면 바로. 이해가시죠? 그죠?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로. 대인 이해력이 그냥 우리 평상시 때 흔히 얘기하는 센서 인지 약간 그런 거. 센스의 50%예요. 그거 플러스 하나가 조직 인식력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센서, 상대편에 대한 감각, 느낌 있잖아요. 그게 대인 이해력이 한 1레벨에서 2레벨 정도예요. 3, 4레벨은 그거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조직 인식력. 요것만 높은 사람은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직 인식력만 높은 사람. 정치하는 정치구들이에요. 불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살살이 들려. 힘있는 쪽만 붙고 그만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영어를 주로 했다면 여러분 정말 지뢰 하나를 손만 대면 터지는 지뢰 하나를 내에 끼고 다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언제 폭발해서 죽을지 몰라요. 어쨌든 저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 관계 구축력입니다. 자, 이것도 개발이 잘 안 되거든요. 관계 구축력이라는 영향도 개발이 참 잘 안 돼요. 이 영향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기차를 타고 왔는데 강수가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 김수빈 씨하고 그다음에 김경식 과장님. 근데 수빈 씨가 먼저 TV 여기 어디다 놓죠? 구미. 그러면 대구까지 일단 KTX 타시겠네. 예를 들어서 구미도 내려요. 있구나. 아니 발전했네. KTX 세우고. 오케이. 그럼 이제 김천까지 가시는데 이제 그 KTX를 이제 서울역에서 타셨어요. 타시는데 혼자 탔거든요. 조금 전 천안 그 광명을 지날 때 우리 김 과장님은 다 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최사에서 뭐라고 보세요? 직급이. 응? 본인이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와, 사장님이시네. 근데 워낙 관계 구축력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김 과장님 탔지만은 관계 구축력이 높은 사람은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 자체를 못 찾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거는 거예요. 먼저 이해가시죠, 그죠?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말로 하니까 또 같은 경상도 말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다면 우리 김 과장님은 부산까지 간다고 하지 않나요? 부산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양인가? 천안하고 온양 지날 때 얘기 하나 했죠, 그죠? 근데 지날 때 두 분 또 타신 거예요. 타셨는데 이 4명 앉은 자리에 둘이 말하고 있으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 저 사람 두 사람 아는 사람 아닌가 하는데 사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지만 관계 구축이 높은 우리 사장님께서는 가만 안 있죠. 또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을 지나고 대전철 할 때는 4명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관계 구축이 높은 사람의 행동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원치 않아. 그리고 명함 다 주고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김천역을 내리는 순간 3번 남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찬물을 끼듯이 쫙 한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시 가는 거지. 이게 관계 구축이고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관계 구축력이라는 영향을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본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주라미 넣고 항상 말을 먼저 걸어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동호회 같은 걸 잘 만들고. 똑하면 뭔가를 만들어야 직성이 불일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들은 사람 이 내 얘기를 가만 딱 하는 거예요. 높은 관계 구축력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관계 구축력은 어떤 직무에 중요할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 도요타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 사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2005년도에 하면서 본 사례인데요. 도요타는 생산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판매하는 지역 판매 회사예요. 지역 판매 회사. 도쿄에도 도요타 판매 주식회사 도쿄 법인이 있고요. 오사카 법인도 있어요. 오사카 지역에 판매만 하는 회사인데 오사카 법인에 있었던 실질적 재밌는 사례예요. 2002년도에 오사카에 도요타 자동차 판매 주식에서 연수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신입사원을 그어서 이제 진짜 끝내주게 교육시키겠다고 연수원 계속 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했는데 신입사원을 거의 한 500명 정도 뽑았어요. 500명 뽑아가지고 2개월 동안 정말 빡세게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엔진이 제일 자동차 회사는 어디다 그러죠? 엔진? 혼다래요. 혼다. 엔진은 혼다. 셀지의 도요타. 그렇게 판매는 도요타가 제일 잘하고 자동차 만드는 엔진은 혼다가 제일 좋다. 일본 사람들 얘기해요. 진짜 그 집을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일제차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500명을 뽑아가지고 정말 2달간 빡세게 교육시켜서 내보냈는데 2003년이 지난 2005년도 보니까 어떤 세일즈맨은 정말 엄청나게 세일즈 잘하는 베스트 세일즈맨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세일즈맨은 자기 팝불에서 큐어해가는 세일즈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수련식 때 500명 전체를 대표해가 상 받은 세일즈맨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입사하고 수료 성적하고 이 상, 중, 하와 세일즈맨 실적입니다. 판매 실적, 상, 중, 하. 그럼 매칭이 어떻게 될까? 매칭이. 원래 연수원 되려면 이렇게 매칭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수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일즈도 잘 되고, 연수원에서 공부도 못하고 겨우 수료한 사람은 세일즈도 못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지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 거꾸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일부 여기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원이 완전 뒤집어질 거예요. 도대체 연수원을 어떻게 했기에 3년 후에 이렇게 중견 영업소 보이는 거죠. 3년, 만 3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연수원 프로그램을 바꿔라. 그래갖고 조사해 본 거니까 문제는 그때 이제 헤이 재팬이라 저는 코리아 한국법이 됐었고 일본에 있는 그 컨설팅 그 헤이 재팬에서 이제 그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조사해 보니 똑같은 결론을 했습니다. 자동차 잘 파는 세일즈맨과 연수원에서 공부 잘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 라는 게 1차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 이 베스트 세일즈맨들 보니까 이 세일즈맨들은 얘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행동 특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하고 뭐냐면 이 관계구축이에요. 이게 아주 높더라는 거예요. 명함 하나 받았다면 끝까지 그 명함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몇 년씩이나.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구축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모르는 사람 전화를 받았으면 모를까. 내가 먼저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관계구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영향을 발휘하기 힘든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회의 재팬에 있으면서 그러면은 세일즈를 잘하는 베스트 세일즈맨들은 어떤 행동 특성이 있는가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는 성취 지향성이라는 영향이 굉장히 높았어요. 성취 지향성이라는 영향. 이게 굉장히 높았고요. 두 번째, 자신감이라는 영향이 높아요. 세 번째, 관계 구축력. 이 5가지 영향이 베스트 세일즈맨들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베스트 세일즈맨. 성취 지향성, 자신감, 대인 영향력, 고객 지향성, 관계 구축력.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는 2006년부터 입사 기준을 바꿨어요. 학력 무시. 자동차 세일즈 하는데 학력이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양 기반의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온라인으로 안 봐도 왜냐하면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이력서는 자필 이력서 받고 그 다음 온라인으로 영양 진단하고 이 영양이 높은 사람하고 다 입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 내에서 학력 수준은 도요타가 제일 낮아요.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닛산이라든가 혼다는 대중만 없거든요. 자동차는 도요타가 제일 낮아요. 결론은 근데 이 5개의 영향은요, 얼굴을 맛보고 하는 비즈니스는 똑같아요. 자동차 세일즈, 보험, 또 있는데 이런 게. 얼굴을 맛보고 하는 비즈니스. 고객과 직접 대면 영업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일즈는
이런 5가지 영향이 높으면 틀림없이 베스트 센티멘트. 재밌죠, 그죠? 비트민은 어떨까? 업의 특성이 좀 다른데, 그래도 직접 고객을 만나는 사람은,